그래서 뭐 해가 서쪽에서 뜰 말이다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무조건 동에서 뜨니까.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잖아.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잖아. 지구의 자전입니다. 자전은 그거죠. 요거가 이제 지구라고 생각하면 요거 도는 거고, 공전은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도는 거고, 뭐 이 정도는 뭐 다들 아는데요. 자전은 제가 아까 뭐 이렇게 돌린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좀 기울어져서 돌고 있습니다. 자전축이라고 하죠.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래, 그래, 이 정도는 예쁘지. 이쪽을 서쪽이라고 하고 이쪽을 동쪽이라고 한다면 서에서 동으로 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서에서 동으로 돈다. 이렇게. 여러분, 서에서 동으로 돈다, 뭐 동에서 서로 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부채가 돌 때 뒤쪽이 아니라 앞쪽을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건 반시계야, 시계. 누가 봐도 반시계죠. 그래서 반시계로 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교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는데 저는 그냥 귀찮아서 반시계로 할게요. 그래서 주기는 하루죠, 뭐. 하루죠. 1일. 주기는 하루고요. 즉 24시간. 24시간이고, 주기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앞에를 있었는데 한 바퀴를 도는 영상이 편집되어 사라졌습니다. 한 바퀴 도는 중. 이렇게 한 바퀴를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 거를 주기라 그래요. 근데 그러면 360도를 회전한 거잖아요. 24시간에 360도를 회전했으니 1시간에는 몇을 돌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360을 24로 나눠보면 되겠죠. 15도를 돈다. 15도 회전한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은 낮과 밤. 그죠? 태양을 두고 내가 한 바퀴를 도니까 낮과 밤이 생기게 되고, 또는 천체의 일주운동이라는 게 생겨요. 하루를 주기로 하는 운동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칠판이 더럽지? 한번 쓱 닦아줄게요. 뭔가 칠판이 좀 더러운 느낌이 들어서. 칠판 더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깨끗해야 판서가 잘 돼요. 판서충이기 때문에. 판서 원툴이기 때문에 판서라도 예쁘게 해야 돼요. 잘하는 게, 강사로서 잘하는 게 판서 좀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천체의 일주 운동에 대해서 볼 건데, 그 옆에 뭐라고 제가 쓸 거냐면 겉보기 운동이에요. 이게 겉보기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말이 나오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별이 이렇게 움직이네, 하루 동안. 이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지구가 고정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구가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실제로는 별은 이동을 거의 안 해요. 거의라는 표현을 쓸게. 거의 안 해요. 한다 하더라도 지구 입장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동을 거의 안 한다라고 봐요. 거의 안 하고, 지구가 회전을 해서 별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그게 생기지. 겉보기 운동이라는 거는 그 상대적인 거예요. 관찰자가 자기가 움직인다라는 자각이 없어요. 지구인들이 자기가 사는 행성이 움직인다, 즉 지동설을 인정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 같은 거지. 지구가 움직인다는 걸 알고는 있으나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뭐 지구가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린 공전자전을 한다는 걸 아니까 회전을 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것과 다르게 그걸 느끼는 사람은 또 없다. 사실 느낄 수가 없죠. 느끼면 이제 머리 어지러워서 못 살죠. 그런 운동을 겉보기 운동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체의 일주 운동은 여기서 이제 천체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번 보면은 태양, 달, 별, 이제 별자리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1일에, 왜냐면 이게 어찌 보면 요 회전은 자전일까요, 공전일까요? 자전이에요. 자전입니다. 자전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야.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전에 의해서 천체의 일주 운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전과 천체의 일주 운동의 주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1일에 한 바퀴, 별이 1일에 한 바퀴 원을 그리며 도는 운동이에요. 원이 있으면 원의 중심이 있을 텐데, 이 원의 중심은 북극성이에요. 근데 제가 요거 썼죠. 완벽한 는이 아니라, 북극성은 시대에 따라서도 북극성 자체가 별이 달라지기도 하고, 별들의 운동의 원의 중심과 북극성이 거의 일치하지만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해서 이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전의 방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회전 방향은 우리가 자전을 서에서 동으로 하잖아요. 만약에 이 물체가 여기 있는데 분필은 가만히 있고 왼쪽으로 제 몸을 틀 겁니다. 왼쪽으로 틀면 저는 왼쪽으로 이동했지만 분필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겉보기 운동에서 자전과 천체의 일주 운동은 방향이 반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전 방향이 얘가 서에서 동이니까 얘는 동에서 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랑 달이랑 별 다 동에서 떠서 서에서 져요. 그래서 뭐 해가 서쪽에서 뜰 말이다 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무조건 동에서 뜨니까. 무조건 예외 없이 동에서 뜨니까. 당연히 회전 속도는 지구 자전 속도와 동일합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이 현상 자체가 얘로부터 나타난 현상이에요. 지구 자전으로부터 나타난 현상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그릴 내용은 뭐냐면은 천구라는 개념인데, 천구의 정의는 하늘의 별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무한히 넓은 가상의 구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상의 구야. 하늘을 일종의 구 형태로 만든 건데 실제로 하늘은 구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구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 좀 크게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필기하실 때 좀 크게 그리세요, 이 부분은. 오우야, 원 잘 그렸다. 진짜 잘 그렸다. 저 진짜 원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여기가 살짝 찌그러져도 뭐 이 정도야 뭐 괜찮아. 여기 살짝만 넓힐까? 여기만 좀 넓히면 될 것 같은데. 됐다.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원이지. 지구 있고 자전축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게 자전축이야. 우리가 보통 자전축 기준으로 여기가 남극이고 여기가 북극이면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이라고 합니다. 자전은 어느 방향으로 하냐면 지금 이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자전 이렇게. 자전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천구의 북극도 있고 남극도 있으니 적도도 있겠죠? 이렇게 천구의 적도. 약간 좀 재밌는 게 생기는 게, 지구가 이렇게 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별이 이 위치에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 별이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일주운동과 지구의 자전 방향은 반대로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구가 자전을 이렇게 하니까 일주운동은 반대로 해야겠죠. 그래서 반대로 한다고 생각하면은 회전을 반대로 이렇게 회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별은 더 크게 회전을 하겠죠. 이렇게 회전을 한다. 지구 자전과는 반대로 회전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별이 지나는 길을 뭐라 그러냐면 일주권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천구의 적도랑 일주권들은 서로 평행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사실 평행해야 되는데 그림이 좀 안 예쁘게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이해는 하면 되니까 그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관측자가 한 명 있다고 해볼게. 이렇게 관측자가 한 명 있다면 관측자 시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지표들도 있어요. 관측자 기준에서 수직으로 선을 그어보면 요 지점을 뭐라 그러냐면 천정이라 그래요. 천장하고 되게 발음이 비슷한데 천정이라고 하고요. 밑으로 그으면 천저라고 해요. 밑으로 선을 그으면 요 만나는 지점을 뭐라 그러냐? 천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측자 시점 기준으로 땅, 지평선이라고 하죠.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지평선이에요. 이 정도만 용어 아시면은 크게 천구를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기준에서 별의 일주운동들을 하늘별로 북쪽, 남쪽, 서쪽, 동쪽 하늘별로 보면은 우리나라 기준 별의 일주운동입니다. 여기가 참고로 북쪽이야. 왜냐면 북극성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쪽은 남쪽이야. 그리고 별 잘 봐봐.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잖아.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잖아. 그러면은 저쪽이 동쪽이야, 서쪽이야? 동쪽이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란 말이야. 동쪽 하늘을 먼저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동쪽 하늘입니다. 동쪽 하늘 같은 경우에는 뜨는 곳이야. 별이 뜨는 곳이고 비스듬하게 뜨죠. 지금 보니까 별이 비스듬하게 뜨고 있잖아요. 별이 비스듬하게 뜨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남쪽 하늘인데, 지금 별이 동에서 떠서 남쪽이 제일 높게 떴다가 서쪽으로 지는 순서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동남서 순으로 쓸 거예요. 남쪽 하늘은 이렇게 동쪽에서 얘가 떴잖아요. 그럼 거의 일직선까지는 아니지만은 거의 평행하게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것도 어쨌든 원운동이라 휘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질 건데 이따가 표현을 할 거고, 여기가 이제 동쪽 하늘이고
여기가 남쪽 하늘이고 이쪽이 서쪽 하늘이어서 우리는 오늘 여기 안 하고 여기만 이렇게 여기는 오늘이 아니구나. 이따가 어차피 또 할 건데 뭐 오늘이야. 어쨌든 남쪽 하늘에서 이렇게 거의 평행하게 그려진다. 그래서 그 보통 일반적인 교재에서는 남쪽 하늘은 지평선과 나란하게 여기 지평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평선과 거의 나란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지평선과 나란하게 동해서 서로 이동한다 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 하늘 서쪽 하늘은 이미 스포가 됐죠. 이미 스포가 돼가지고 비스듬하게 집니다. 얘랑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진다. 뭐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겠지. 그 다음에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북쪽 하늘이에요. 보통 북쪽 하늘에서 관측되는 별들은 북극성이랑 좀 가까운 애들이 많이 관측이 돼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항상 북쪽 하늘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제 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기준으로 보면은 별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들이 많이 있고요.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죠. 이렇게 붙어서 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북쪽 방향에서 봤을 땐 반대이기 때문에 이쪽이 서쪽이 될 거고 이쪽이 동쪽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북극성을 하나 그려줄게요. 기본적으로 별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 북극성과 많이 가까울 경우에는 원을 그려주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고, 만약에 좀 크다 그러면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얘도 1시간 15도 이동한다는 똑같아요. 여기까지.